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관련해서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현물과 선물을 6월 이제 만기 이후, 그 다음 추이부터, 그 다음에 연초부터 수급, 현물, 선물, 수급, 그리고 이제 수급 시작했던 때부터 이제 좀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잠시만요. 네, 리포트 일단 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리포트가 있는데, 일단 뭐 간단하게 뭐 이제 좀 뭐 블러드 연준 총재가 발언했던 거나 뭐 지표들 좀 나왔던 거 간단하게만 언급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장기 파동은 이제 생략하고 단기 파동을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이제 일목균형표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인 이제 V 코스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증시들 일본 뭐 니케이 지수랑 이제 뭐 유럽 유로스톡스, 이제 홍콩 항생, 중국 상해 종합, 대만 각권 지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인덱스나 달러 원, WTI, 금,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추이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뭐 키스코 홀딩스나 이제 효성화학이나 이제 특히 효성화학은 뭐 실적도 나왔고 좀 오늘 많이 이제 빠지기도 해서 일단 리포트 하나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는 이제 오늘 그냥 제가 이제 구름대 이탈을 해버려서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뭐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하고 이제 DLENC, 그리고 현대해상, 그리고 이제 GS도 뭐 오늘 초폭 오르긴 했으나 그냥 이제 구름대 깨지면은 그냥 다 팔자로 제가 그냥 좀 마음을 돌려서 오늘 좀 매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한데 그냥 올라가면은 기준선 넘고 그냥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좀 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 좀 관련해서 뭐 차트도 보고 뭐 절대가치 평가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좀 엑셀이 끊기는데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하는 종목이 이제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롯데케미칼, KB금융, 애플 종목 상대가치 평가랑 절대가치 평가, 그리고 이제 차트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이제 S&P에 대해서 좀 일드갭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S&P랑 이제 똑같이 코스피를 M2 통화량 지표로 나눈 지표로 이제 유동성 대비해서 증시가 어느 정도 레버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똑같이 S&P 한국 뭐 수출액 전년 동기비랑 뭐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비제조업 지수 좀 추이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 모멘텀을,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을 이제 수출액으로 나눈 지표로 지금 한 밸류에이션 이제 수출액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장구 추이 살펴보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구름대를 이탈을 했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0.7%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한 0.7% 둘 다 이제 그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뭐 상승의 주체는 일단 대부분 다 이제 외국인이었고요. 코스닥이든 코스피 200 선물이든 다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좀 상승을 했었고,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요. 이 빨간 색깔하고 파란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 순매도 구간인데, 오늘 뭐 사실 현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순매도가 많았었습니다. 일단 뭐 주체는 외국인이 한 2,300억, 기관이 한 470억 정도 있었고요. 오늘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6,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개인은 이제 한 4,900억 매도, 외국인이 한 1,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거의 한 1조 가량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한 3,500억 매도,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한 6,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이제 코스닥에서는 한 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이 한 180억 정도 매수, 개인은 거의 한 9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조금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6월 말 선물 이후로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그래도 한 12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관은 뭐 조금 약간 좀 매도 폭을 좀 줄인 모양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외국인이 조금 매도 추세로 갔다가 다시 매수 추세로 갔다가 또 매도를 했다가 매수를 하면서 그냥 뭐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지만, 그냥 좀 하루의 거래량 폭 자체가 사실 선물은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거의 뭐 1조를 팔았다가 1조를 샀다가 외국인이 좀 약간 변동성이 좀 큰 것 같긴 하고요, 선물 쪽은. 근데 다만 일단 현물 쪽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연초부터 봤을 때는 뭐 개인이 거의 한 62조 정도 매수를 하고 나머지 다 매도를 하고 있고, 선물도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부터 이제 수급 발표될 때부터는 뭐 2019년 말까지 개인이 한 71조 매도를 하다가 지금 현재 한 39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0조 정도 개인이 뭐 매우 단기간 매수를 한 상황이고, 외국인과 이제 기관은 다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급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 이렇게 랠리를 할 때 외국인 같은 경우 이제 선물로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선물은 다 만기가 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좀 나중에 이제 하락할 때 리스크가 있는 건 좀 개인이지 않나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슈 있었던 거, 이제 뭐 블러드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조기 테이퍼링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약간 이제 올해 가을에 그냥 바로 시작해서 내년 1분기에 좀 종료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요, 좀 낮아 보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PC 디플레이터, 이제 물과 관련돼서는 이제 뭐 한 4% 정도 나오면서 이제 뭐 전년 대비 좀 상승을 했고, 그냥 예상치 좀 부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수출 같은 경우에 이제 7월 국내 수출 같은 경우가 이제 예상치는 하회했으나 이제 수출액 발표 이후 이제 가장 큰 금액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뭐 조금 있다 뭐 수출액은 어차피 제 차트가 있기 때문에 뭐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뭐 이만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면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이제 코로나 바닥부터 그냥 새로운 파동이다라고 봐서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엘리어트 파동으로 3파, 4파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마지막 5파가 이제 1파, 2파, 3파, 4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마지막 5회 오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뭐 마지막은 그렇게 깔끔하게는 잘 읽혀지지 않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아직 저도 이제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근데 일단 그냥 결국 이제 이럴 때는 그냥 추세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은 아직까지도 하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후행스팬도 아직까지는 다 역전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추세가 오늘 반등했지만 아주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안 좋다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구름대를 좀 넘었다가 이제 하회를 했다가 다시 일단 구름대 중간으로 이제 좀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뭐 그냥 구름대 이렇게 깨지면서 바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뭐 좀 나은 상황이다 라고는 보여지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장기 추세 오랜만에 봤을 때는 뭐 구주봉으로 봤을 때는 볼린저 밴드를 원래 이렇게 좀 타고 갔었는데 이제 좀 간당간당 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무너질지 아닐지는 뭐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겠지만 뭐 일단 좀 더 추세를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좀 단기 추세를 봤을 때는 3주봉으로 봤을 때는 볼린저 밴드 이렇게 타고 가다가 깨지고 나서 이제 여기가 고점이 나왔지만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까지 가지 않는 이상 좀 약간 위험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MACD나 뭐 RSI 같은 경우에도 좀 과열 신호를 보내고 있어서 충분히 좀 중기적으로는 조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뭐 전환선은 하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할 필요성은 계속 있는 구간이다. 충분히 이제 어깨 위로는 온 구간이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이제 변화일 같은 경우 이제 65주 변화일에서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76주 변화일에서 아마 고점이나 저점이 나올 것 같고, 여기도 이제 여기 고점부터 해서 33주가 딱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고점이냐 저점이냐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아직까지는 좀 추세가 애매하긴 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따라서 이제 국내는 뭐 사실 추세가 이제 확
긍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좀 더 안 좋다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부터 해서 1파, 2파, 3파, 4파 나오고 여기가 이제 5회 1, 5회 2, 5회 3, 5회 4, 5회 5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이제 5파가 진행 중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여기도 이제 완벽하게 깔끔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추세선으로 대응하는 게 지금은 더 나을 것 같고요. 주가가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9일, 26일 후행 스팬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제 유일하게 거의 이제 미국만큼은 아직까지는 좀 추세가 좀 살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냥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환선 깨지고 이제 기준선 깨질 때 그냥 일부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구주봉 봤을 때도 뭐 전혀 아직까지는 추세상은 뭐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3주봉으로 봤을 때도 뭐 특별하게 이제 그냥 크게 뭐 이탈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봉으로도 뭐 그렇고요. 그래서 뭐 미국은 아직까지는 뭐 큰 이상은 없지만 뭐 미국도 이제 조금 이따 밸류에이션 지표들 보겠지만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지만 그냥 이제 관성의 힘으로 지금 가는 상황이다. 지금의 증시는 결국 이제 통화량 증가하면서 유동성 이 결국 이제 공급될 그런 걸 감안하면서 이제 좀 설 랠리를 했던 그 모멘텀으로 좀 지금은 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비트코인 뭐 하진 않아서 자세히는 안 보지만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5파로 해서 한 파동이 이제 끝이 난 것 같고요. 이게 1파든 A파든 한 파가 끝이 나고 여기가 이제 2파든 B파든 이렇게 나오고 나서 아마 이제 저는 좀 한 번 더 5파로 더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고요. 뭐 구름대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깨질지 이제 뭐 단기 파동을 좀 더 사실 여기는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제가 하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자세히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증시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하락을 했고요. 근데 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준선 위에 있고 이제 사실 구름대 여기 상단을 좀 하단을 넘어가려 하다가 결국 좀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모양새긴 하고요. 근데 다만 뭐 아직 기준선 위, 뭐 26일 후행스팬 위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사실 뭐 크게 한 1.8% 반등을 했지만 아직 뭐 이제 전환선 9일 후행스팬 호전된 정도고요. 200일 이동평균선 하회하고 기준선 하회하고 뭐 역전 26일 후행스팬도 역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전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뭐 재차 반등을 하면서 일단 뭐 아직까지는 계속 이 구름대 상단에서 그냥 언저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뭐 다만 뭐 아직 그래도 전환선 기준선 넘어서고 9일 후행스팬 넘어서고 26일 후행스팬도 돌파될 수 있는 구간이어서 뭐 여기 이제 26일 후행스팬만 돌파된다고 치면은 뭐 그래도 추세가 뭐 그래도 좀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생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기준선 부근까지 아니 전환선 부근까지는 좀 붙여놨지만 뭐 넘어서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여기가 이제 기술적 반등일지 추세적 반등일지는 일단 뭐 적어도 1차적인 관문은 뭐 기준선이라도 좀 넘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구름대까지 넘어야 되는데 일단 뭐 기준선 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크게 오르면서 이제 기준선 부근까지 딱 붙여놓은 상황이고요. 이제 기준선 이제 내일 넘냐 마냐가 여기 이제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름대도 넘어야 되고 26일 후행스팬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뭐 추세가 이제 확실히 전환되려면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많은 것 같긴 하고요. 각권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뭐 거의 기준선까지 소폭 그래도 상승을 했습니다. 26일 후행스팬도 뭐 거의 호전 근처까지도 이제 좀 반등은 했고요. 근데 다만 뭐 호전 근처랑 호전하고는 이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26일 후행스팬을 좀 확실히 넘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많이 이제 좀 최근에 하락을 했었죠. 뭐 저한순 기준선 다 역전되고 26일 후행스팬도 이제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6일 후행스팬 좀 역전이 되면 뭐 좀 하방 압력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추세가 좀 하방으로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뭐 전환선 위에서 이제 놀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추세상의 이상은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WTI 같은 경우에 이제 26일 후행 스팬까지도 이제 거의 뭐 호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는 이제 큰 이상이 없이 그냥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구름대 상단을 넘지는 못하고 딱 하락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저는 좀 이제 뭐 단기적으로야 예측이 어렵겠지만 이제 좀 중기적으로는 실질금리가 이제 테이퍼링하면 올라가면서 금이 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질금리 0 부근까지 올라가면 그 후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높아지면서 지급준비금이 이제 풀린 영향으로 그때 좀 인플레이션 발생하면서 금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도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좀 반등을 하면서 전환선은 이제 오늘 좀 넘었습니다. 일단 뭐 아직 기준선이 좀 멀어서 기준선까지는 좀 넘어야 그래도 좀 상승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전환선 방향 자체는 좀 올라갔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전환선을 넘어서진 못했기 때문에 뭐 여기도 일단 아직까지는 좀 추세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락 추세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 상으로는 뭐 일단 아직 그냥 계속 구름대 상단에서 좀 놀고 있어서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26일 후행 스팬이 이제 좀 넘었었다가 이제 오늘 좀 하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재차 좀 상회를 하는 게, 그리고 이제 구름대 안으로 이제 살짝 들어오긴 했기 때문에 상회를 하면서 넘는 게 가장 큰 뭐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구주봉상으로는 뭐 큰 문제는 없고 계속 상승 추세고, 3주봉상으로는 일단 볼린저 밴드 이렇게 타고 가다가 좀 이탈을 한 게 좀 약간 조정의 가능성이 보이긴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주봉상으로는 MACD, RSI 매도 시그널 나오면서 좀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제 쭉 갈지 아니면 좀 조정을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뭐 가장 큰 것은 여기 이제 구름대를 좀 하회하느냐 마느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제 절대가치 평가를 했을 땐 좀 값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게, 일단 뭐 먼저 이걸 설명을 드리긴 해야 되겠네요. 이제 오늘 뭐 삼성전자 얘기도 하겠지만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고점을 이제 1월 11일 날 쳤었잖아요. 이때 이제 9만 거의 뭐 한 7,000원 뭐 이 정도까지 갔었다가 쭉 지금 이제 빠지고 있는데, 그냥 여기가 이제 밸류에이션 상의 고점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제가 그냥 할인율을 역산을 해버렸거든요. 그냥 삼성전자가 저 당시에 이제 금리랑 상황을 했을 때 할인율을 이제 구해서 저기서 이제 삼성전자 거의 한 0%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 상황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제 가상금리 한 10%, 원래 8배였거든요. 8%였거든요. 2%나 좀 상향을 시켜버렸고, 이제 실질금리랑 이제 국고채 금리는 더한 값을 쓰는데, 이제 원래 이제 실질금리를 이제 미국 실질금리를 써서 이제 마이너스 1%대였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플러스 우리나라 실질금리 0.75%로 바꿨으니까 뭐 거의 한 1.7%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할인율만 높이면은 또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리고 이제 항상 좀 고민을 했었던 게, 이 BS 가치에 원래 제가 이제 유동 자산에다가 그냥 이제 총 부채를 빼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테크 기업한테는 오히려 좀 유리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장치 산업, 이제 유형 자산이 좀 많은 자산들에겐 좀 불리했던 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돈을 빌려서 유형 자산을 투자하면은 그건 이제 손해는 아닌데 무조건 좀 마이너스로 나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이제 유형 자산도 그냥 더해줘 버렸고요. 유형 자산은 좀 더해주고 할인율은 조금 높여서 좀 약간 밸류에이션이 좀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 변동이 있긴 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키스코 같은 경우에도 할인율이 이제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한 47,000원 정도 할인율이 이제 시가총액으로 하는데, 뭔가 이제 긴급 뉴스가 나왔나가 보네요. 이제 인포맥스에서 한번 볼까요? 뭔지. 뭐 보통 긴급 뉴스라 이렇게 발표가 돼도 뭐 그렇게 긴급 뉴스가 아닌 경우가 많던데, 금메달을 따셨다고 합니다. 네, 최초 갑자기 이제 그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제 다시 좀 본론 들어가서 할인율을 좀 높였기 때문에, 제가 스피커를 그냥 꺼버려야 되겠네요. 이제 할인율을 좀 높였기 때문에
이제 47,000원에 이제 약간 조금 목표 주가라기보다 이제 내재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30% 상승 여력이면 상승 여력은 뭐 상당히 좀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바꾼 밸류에이션 수치에선 조금 더 낮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땐 좀 약간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이 좀 오늘 많이 하락을 하였죠. 이제 뭐 최근 기준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한 30% 정도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역전이 이제 사실 금요일날 됐었고, 전환선 기준선 역전까지는 아니고 이제 전환선 기준선을 주가가 역전을 금요일에 됐었고, 전환선과 기준선의 역전은 이제 오늘 됐고, 이제 오늘 구름대 상단에서 조금 그래도 지지를 받은 상황에서 그냥 딱 멈추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일 이동 이제 후행 스팬은 역전이 됐고, 26일은 아직 역전은 안 됐지만은 뭐 차트가 아주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왜냐면 장대 연봉이 2번이나 이제 나왔기 때문에 뭐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당연히.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제 50일 이동평균선 이제 깨면은 저는 그냥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이제 그럴 생각이고요. 뭐 이제 장기 추세를 봤을 때는 뭐 여기 이제 분할된 지가 얼마 되진 않아서 뭐 이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그냥 주봉상으로는 일단 뭐 전환선은 지금 하회를 한 상황이고요. 이제 기준선에서 이제 반등을 하냐 마냐가 뭐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실적 발표, 이제 금요일날 실적 발표 됐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리포트, 뭐 여러 가지 리포트는 있었지만은 그냥 보시기에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신한게 가장 편할 것 같아서, 이진명 연구원 분이 쓴 리포트를 살펴보면은 뭐 컨센서스는 하회를 했으나 뭐 32억 하회여가지고 막 그냥 거의 이제 컨센서스에 그냥 거의 부합한 수준으로 마감을 했고요. 뭐 나머지 내용은 뭐 다 생략하고, 뭐 결국 한 9월, 이제 뭐 8월에서 9월이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베트남 설비가 이제 풀 다 가동이 되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마 좀 실적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다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이제 보여드렸던 거는 뭐 이 PP 이제 가격 스프레드, 이제 효성이 사는 게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PP인데요. 이제 결국 중요한 게 뭐 PP 가격도 중요하지만은 이 PP랑 프로판, 원재료가 프로판인데 이 프로판의 스프레드가 좀 중요한데, 뭐 최근에 좀 스프레드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뭐 이것 때문에 좀 약간 주가가 빠진 게 아닐까라고도 보여지는데, 원래 뭐 근데 사실 변동이 좀 있거든요, 항상 이제 화학 쪽은. 근데 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뭐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좀 다시 이제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뭐 조금 더 이제 빠질 수는 있겠지만 뭐 한 여기까지도 뭐 좀 반등을 결국은 할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레벨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좀 낮은 게 이제 동절기가 이제 프로판, 이제 LPG가 결국에 동절기에 많이 쓰이죠. 난방 연료니까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좀 겨울에 사실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좀 프로판 가격이 좀 7월에 올라가서 좀 그 부분에 영향이 있고요. 뭐 다만 뭐 사실 그렇게 막 엄청 PP 스프레드에 뭐 회사가 실적이 엄청 민감하지는 않다 보니까, 왜냐면 뭐 여기도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여기가 좀 약간 프리미엄 제품이 많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이제 영향은 받지 않는데, 그냥 결국 그냥 오늘 하락했던 거는,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하락을 했던 거는 그냥 가장 수급상의 영향이 크지 않나. 왜냐면 뭐 펀더멘탈이 좋더라도 그냥 누가 팔면은 사실 떨어지는 거거든요. 주가라는 게 뭐 아무리 이제 펀더멘탈이 안 좋은 주식도 그냥 누가 사면 올라가고 뭐 누가 팔면 내려가는,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무책임한 말일 수가 있지만 사실 그게 사실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추세적으로 그냥 제가 봤을 때 50일 이동평균선 깨면은 그냥 이제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다 이제 재차 그냥 상승해서 뭐 기준선이나 구름대 다시 이제 넘어서면 그때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좀 추세를 보고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37만원 정도 되고, 실적 전망치랑 이제 할인율을 좀 높게 이제 설정을 한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실적 전망치는 이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그래도 한 173%, 거의 한 10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한 회사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뭐 회사 자체는 뭐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퍼만 해도 뭐 사실 퍼가 그래도 한 5배, 한 5.5 정도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고,
이제 주가를 이제 FCF로 주당 이제 FCF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3배에서 4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충분히 싼 회사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는 그냥 오늘 제가 이제 구름대를 완벽하게 이탈을 하면서 그냥 아예 매도를 해버렸고요. 이제 몸통까지도 넘어버렸기 때문에 26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되고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이 된 상황이어서 좀 매도를 했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사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잘 먹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횡보를 할 때는 저랑 좀 인연이 지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뭐 구주봉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구주봉으로도 이제 일단 여기서 이제 볼린저 밴드여서 이제 여기서 딱 타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좀 타고 가진 못해서 이제 여기서 좀 무너지면은 좀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3주봉상으로는 아직 그냥 전환선 부근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 일단 MACD는 좀 매도 시그널이 나온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긴 합니다. 주봉상으로도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된 게 일단 가장 매도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고요. 26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되었고 뭐 그래서 일단 조금 더 매도를 하고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다만 뭐 주가 같은 경우 한 15만원 정도 생각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뭐 한 54%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24만원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 CJ 제일저당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뭐 좀 직콕 수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음식료 이제 가격 단가 인상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일 26일 후행스팬도 뭐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뭐 9주봉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고요. 뭐 3주봉 같은 경우에도 일단 볼린저 밴드에 딱 닿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잘 타고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이제 이탈을 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주봉상으로도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다 이제 좀 새로운 기준을 했기 때문에 다 달라졌고요. 값이 한 48만원 정도 현재 주가가 되는데 뭐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현재 한 78만원 정도까지 63%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DLENC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차트가 그렇게 엄청 좋아지지는 않았고요. 왜냐면 이제 전환선 기준선 하회를 하고 이제 26일 후행스팬 아직 역전은 되지 않았지만 뭐 9일 후행스팬은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뭐 구름대 이제 깨지냐 마냐 50일이동평균선을 깨지냐 마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구주봉 같은 게 이제 분할한 지 너무 안 돼서 뭐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주봉상은 일단 뭐 전환선 부분을 살짝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선은 넘어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DLENC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한 14만원 정도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뭐 그래도 이제 한 167% 상승 여력이 있는 주식이다. 한 38만원까지는 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특히나 이제 뭐 배당을 이제 10% 현금 배당 주고 5% 자사주 매입한다는 이미 가이던스를 줬기 때문에 뭐 거의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배 차이 나니까 한 6% 정도 되거든요. 5점 몇 퍼센트 정도 되겠지만은 정확하게는 뭐 충분히 좀 저평가된 회사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좀 올라가려고 하다가 뭐 좀 하락을 하면서 이 볼린저 밴드를 넘어서진 못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9일 기준선 이제 기준선 전환선 뭐 다 넘어서 뭐 크게는 이상 없을 것 같고요. 26일 후행스팬이 오늘 좀 역전이 됐는데 이제 여기를 좀 재차 다시 이제 호전되는 게 뭐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구주봉상으로는 긍정적인 것 같고요. 파라볼릭 매수 시그널 나오고 전환선도 이제 넘고 구름대 안으로 들어와서 9일 후행스팬도 돌아서고 그 다음에 좀 중기적으로는 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3주봉으로 봤을 때도 뭐 다 호전된 상황에서 26일 후행스팬까지 호전된 상황이어서 충분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파랑 색깔이 주가고요. 연두 색깔이 주시간에는 기대 수익률이어서 이제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고평가인데 충분히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 부담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오늘 좀 반등은 했지만 이제 금요일날 그냥 전환선, 기준선 다 뭐 하회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다만 뭐 좀 차트를 봤을 때 구주봉으로 봤을 때는 딱 전환선 넘고 파라볼릭 매수 시그널, MACD 매수 시그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중기적으로는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뭐 차트만 괜찮아지면 언제든 좀 다시 이제 좀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3주봉 상으로도 26일 프랭스팬 좀 돌파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곧 좀 아마 뭐 머지않아 좀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뭐 주봉상으로 저 기준선까지도 하회를 했기 때문에 매도는 했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이제 봤을 때는 현재 주가 한 43,000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한 138%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회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은 좀 매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여집니다. 배당 성향 20% 준다고 생각했을 때 배당 수익률도 거의 5.3% 정도까지도 이제 나올 수 있는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 보시면은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현재 이제 기준선은 넘어서고 있고 뭐 9일은 이제 뭐 역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뭐 26일 프랭스팬도 뭐 호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세상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구주봉 상으로는 이제 구름대 안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26일 프랭스팬 호전되었고요. 이제 구름대까지 이제 넘어서면 조금 더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제 워낙 사실 횡보를 많이 했고요. 이제 하락을 하면서 주식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뭐 3주봉 보시면은 3주봉 이제 볼린저 밴드 잘 타고 가면서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추세상 이상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뭐 조금 MACD 좀 빠지긴 했었다가 다시 이제 매수 시그널 나오고 뭐 아직까지는 다 호전된 상태여서 뭐 크게 이상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주가 한 34,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한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내재 가치는 한 11만원 정도 한 222%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배당 같은 경우도 배당 성향 40% 정도 했을 때 한 4.5% 정도 배당 정도는 이제 나올 것 같고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종목 이제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KB금융, 애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트 이제 아까 키스코 설명할 때 이거 철강금속 이거를 설명을 안 드렸었네요. 이제 뭐 철 스크랩 자체 이제 원재료 가격이 좀 높아지면서 일단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좀 약간 철근 수급도 좀 타이트하고 하다 보니까 철근 유통가 122만원 기록하면서 이제 WOW 이제 전월 대비해서 전주 대비해서 이제 8.9% 정도 상승이 됐었고요. 현대제철 이제 철근 1위사 현대제철 같은 게 이제 8월 철근 가격 63,000원 인상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제 현대제철 이제 올해 6월부터 이제 철 스크랩 가격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 급등락할 때 매월 이제 제품 가격이 좀 반영하겠다는 조항이 이제 좀 추가가 되면서 좀 약간 철근 업체들이 이제 좀 약간 주도권을 건설사 대비해서 좀 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근 판매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간 1000만 톤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철근 수요도 원래 하반기가 더 많기 때문에 상반기가 이제 503만 톤 정도 됐었는데 2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물량 자체도 상당히 잘 팔리고 스프레드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2분기, 3분기 실적은 다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한 79,000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실적 전망치 한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지금 상황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이제 연두색 같은 게 기대 수익률인데 8%를 이제 하회를 하면 항상 좀 고점을 쳤었거든요, 주가가. 이때도 그렇고요. 이때도 이제 딱 7.9% 기록을 하고 고점을 친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좀 상대가치 평가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는 구간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시면은 차트상 이제 오늘 뭐 사실 삼성전자 때문에 뭐 코스피가 올랐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한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환선은 이제 상회를 했지만 뭐 기준선은 하회하고 있고 26일 후행스팬도 아직은 역전되었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51일 200일 이동 평균선이 이제 곧 사실 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역전이 되냐 마냐도 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좀 계속해서 뭐 사실 추세가 안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뭐 구주봉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뭐 3주봉 상으로 이제 전환선은 하회를 하였고요. MACD도 매도 시그널이 나오고 주봉상은 뭐 전환선 기준선 하회하면서 구름대 안까지도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뭐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좀 안 좋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한 번에 급락을 하는 게 아니라 올해 그냥 연초부터 계속해서 그냥 횡보를 하면서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특이점인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한 26만 6천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내재 가치가 그래도 한 42만원 정도 59%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기대 수익률로는 엄청 높지도 않고 엄청 낮지도 않고 그냥 살짝 저평가 수준이다 라고는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차트 같은 경우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미 50일, 200일 이동평균선 역전이 되었고 원래 이제 다 전환선 기준선 하회를 하다가 오늘 상승을 하면서 기준선은 좀 넘어서면서 끝이 났습니다. 26일 수행스팬이 아직은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26일 수행스팬 호전이 되고 그게 이제 1차고 그 다음에 이제 50일 이동평균선 넘으면서 구름대까지 좀 넘어야 새롭게 좀 상승 추세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뭐 주식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뭐 저는 좀 약간 뭐 차라리 효성화하기 더 낫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뭐 좀 사신다라고 하면 26일 수행스팬 돌파할 때 1차,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2차, 구름대 돌파할 때 3차 이렇게 뭐 매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지만 일단 아직 추세는 확실히 호전된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뭐 주가가 뭐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워낙 좀 저평가인 구간이기 때문에 뭐 지금도 좀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그래도 좀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로 봤을 때는 근데 다만 뭐 일단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9일 26일 프랭스팬 뭐 9일은 뭐 좀 애매합니다만 26일 프랭스팬도 역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차트는 좋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볼린저 밴드 좀 모여 있어서 위든 미치든 뭐 머지않아 좀 칠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종목 한번 보시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좀 프리마켓에서 조금 상회를 하면서 전환선은 좀 다시 상회를 한 상황이고요. 뭐 지금은 다 호전 상태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이상은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여기도 이제 볼린저 밴드 모이고 있어서 뭐 위든 미치든 튈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여기도 그냥 기준선을 깨면 뭐 좀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워낙 랠리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기준선이 이제 깨지면 매도한다는 마음으로 좀 보유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S&P 좀 밸류에이션 차트 보시면은 이건 이제 일드갭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수치고요.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이제 고평가를 나타냅니다. 파란색이 이제 코스피고요. 빨간색이 이제 일드갭인데 2019년 이후로는 뭐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는 구간에서 좀 약간 주식도 좀 떨어지고 금리도 좀 빠지면서 소폭 밸류에이션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과거 대비해선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좀 긴 시계열로 보더라도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는 상황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랑 이제 S&P
같이 돼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뭐 코스피보다는 S&P가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아무래도 뭐 좀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뭐 좀 양적 완화의 영향도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약간 밸류에이션 갭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긴 하고요. 이제 그냥 페드 모형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뭐 좀 이슈가 없는 이상 안 보여드릴까도 했다가 뭐 그래도 이왕 만들어져 있는 것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이 수치 같은 경우 이제 국고지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고요.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제 국가별로 밸류에이션 할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합니다. 좀 이제 좀 금리가 많이 이제 빠지면서 특히나 이제 미국 쪽이 많이 이제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절대적인 레벨은 조금 있는 상황이다. 워낙 금리가 낮아서 그렇지 금리가 조금만 튀더라도 좀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레벨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를 통화량 지표인 이제 M2로 나눈 지표인데요. 높을 때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 낮을 때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저평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뭐 현재는 닷컴버블 이후로 S&P는 뭐 사상 최고치 수준이기 때문에 통화량 대비해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최고치까지는 아니지만 최근 기준으로는 최고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차트고요. 밑에는 이제 한국의 이제 수출액 전용 동기비랑 이 좌측이고요. 미국 이제 ISM 제조업 지수랑 이제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게 이제 우측 차트입니다. 이제 항상인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항상 이제 좀 고점을 치고 나서 뭐 멀지 않은 시간 내에 한 1년 안에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지표들이 고점을 치고 좀 빠질 때 증시도 같이 빠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차트들이 다 고점은 치고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모든 차트들이 다 미국 ISM 제조업은 3월 고점 쳤었고요. 우리나라 수출은 5월이 증감률로 고점이었었고요. 이제 미국 비제조업 ISM 지표 같은 경우는 4월이 이제 고점이었었고요. 계속해서 다 고점을 친 상태에서 빠지고 있어서 머지않아 사실 뭐 1년 아니겠죠. 이제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깨는 지금 넘은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지금 당장 급락을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깨는 충분히 넘은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 뭐 긴 시계열로 봐도 보실 수 있겠지만은 수출액 같은 경우가 뭐 수출액이나 ISM이나 둘 다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을 가면 더 이상 레벨을 넘지는 못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약간 좀 피크는 쳤다, 경기가 피크는 쳤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좀 빠졌다가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한국의 수출액 이제 절대 금액이고요. 이제 코스피를 이제 빨간색은 코스피고 이 파란 색깔은 시가총액을 이제 수출액으로 나눈 지표인데요. 이제 원래 2008년 이후만 좀 보여드렸었는데 그냥 좀 더 이제 긴 시계열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긴 시계열 이제 1990년부터 이제 돼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시가총액 나누기 수출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평가거든요. 이제 원래는 이제 코스피랑 비슷한 레벨 배수를 좀 따라오다가 보시면은 이제 올 초 조정을 받을 때 이때 부근이 이제 고점이었었고요. 그때 이후로 좀 빠지고 있는데 빠진 지금 자체도 이제 닷컴버블 수준 정도 레벨인 것이거든요. 2018년 고점 때보다 높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좀 약간 레벨 부담은 있는 상황이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가지 지표상 사실 다 레벨 부담은 좀 있는데 뭐 결국 지금 그냥 움직이는 것은 결국 그냥 관성의 힘으로 이제 특히나 이제 뭐 개인 수급의 영향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선물의 힘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외국인 선물은 계속 그냥 치고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계속해서 뭐 그냥 개인 수급의 힘으로 올라온 장이지 않나. 근데 이미 그 장에 이제 모멘텀은 끝이 났고 그냥 이제 관성의 힘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는 보여지고,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계속해서 소폭은 감소하면서 한 24조 거의 한 4,5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거의 절대치 수준은 최고치 수준이고요. 뭐 압도적으로 뭐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를 코스피 총으로 나눈 수치인데요. 이 수치도 뭐 그냥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일단 뭐 코스피 이제 신용잔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빠질 때가 항상 증시가 좀 조정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조심할 필요성은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지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라서 뭐 사실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제가 좀
지표 이제 할인율 자체를 바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DLENC 같은 경우에는 뭐 167% 상승 여력, 뭐 GS는 138% 상승 여력, 효성화학 173% 상승 여력, LG전자 55% 정도, CJ제일제당 63%, 삼성전자 30%, 롯데케미칼 59%, 현대차 마이너스 69%, 셀트리온 마이너스 67%, NC소프트 마이너스 18%, SK하이닉스 플러스 78%, 네이버 마이너스 63%, KT 222%, LG화학 마이너스 28%, 포스코 플러스 137%, 삼성바이오록스 마이너스 80%, 카카오 마이너스 6.7%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냥 종합적으로 결국 사실 미든 미치든 뭐 다 가능은 하겠지만 일단 뭐 추세 자체가 안 좋은 것은 뭐 사실이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뭐 여러가지 지표로 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아까 뭐 이 시가총액을 수출액으로 이제 나눈 지표나 뭐 ISM이나 뭐 수출액 지표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일드갭 아까 보여드렸던, 잠시만요, 이제 일드갭 지표나 아니면 뭐 통화량으로 이제 나눈 지표나 여러가지 지표들이 뭐 사실 이미 레벨 부담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사실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올라갈지 전혀 못한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은 충분히 그냥 좀 조심하셔서 뭐 나쁠 건 없는 지금 상황이지 않나라고 계속은 생각하고, 설사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재차 만약에 기준선을 좀 하회한다면 종목마다 뭐 기준선이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100% 지금 해지를 해놓고 있거든요, 선물로.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제 구름대가 깨지면 매도를 하고 있는데, 뭐 좀 각자마다 이제 상황이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투자법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좀 기준을 잘 정하셔서, 네, 물론 기준을 정해도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하고 안 정하고는 또 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셔서 늦게라도 결국 지키게 되긴 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기준을 잘 정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고요.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했는데 방송을 꺼버리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유동성 이거를 얘기를 안 했었네요. 유동성에 대해서 잠시만요, 업데이트 된 거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뭐 바뀌진 않아서 뭐 이 부분 설명은 제가 예전에 뭐 인플레이션 영상이나 뭐 예전 유동성 분석 영상에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 이제 은행에 있는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뭐 예금하고 뭐 정확하진 않지만은 좀 상승은 하고 있는 추세고요. 계속해서 양적완화 하고 있는 영향으로 그 재무부 일반 계정이 풀리고 있는 영향도 있고요. 재무부 일반 계정은 이제 셧다운 되기 전에 0.45달러, 45조 달러까지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좀 크게 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 때문에 좀 금리가 많이 빠진 영향도 있습니다. 연준 총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이제 800억 달러 이제 MBS랑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00억 달러 이제 800억 달러 이제 국채랑 400억 달러 이제 매주 그 MBS 사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채 계정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는 뭐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크게는 없었고요. 예대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대출이 줄면서 크게 좀 하회를 한 상황이고, 결국 그냥 통장에 아직까지는 돈이 다 그냥 잠겨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쪽 실질금리는 뭐 지금 마이너스 1.16% 사상 최저치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게 조금 약간 증시를 지금 유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진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은 뭐 크게 그냥 움직임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